지난해 개인의 금융 자산이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꽃샘 추위에 채소와 과일 가격이 급등하며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월 실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민간이 건설하는 공동주택도 정부가 정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라 건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선보게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증시와 경제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발빠르게 전해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라스트 성공 전략에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이라는 코너인데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문자 메시지에 따라서 그 종목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코멘트를 남겨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과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진행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4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출발했을 때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추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우리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소매 판매가 예상 밖으로 아주 좋게 나왔고요. 반면에 소비자 기대지수가 조금 약하게 나왔는데 이게 좀 팽팽히 맞서는 모습으로 시장에 전개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이게 또 호재로 작용이 되기도 있고 또 악재로 작용하면서 좀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장중에 9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다가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까지 순매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장중에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계속해서 매물을 쏟아놓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약세로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황센터 전화 연결해서 한번 자세한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된 데 대한 영향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1포인트 상승한 1663포인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이내 하락 반전한 이후에 166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 하락 반전했고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출구 전략이 시기상조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장중 1%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들이 사자세를 계속하고 있지만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1650선도 내준 상태입니다. 17포인트 하락한 1645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6주간 연속 상승 랠리를 펼치던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장중 하락 반전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1포인트 오른 521포인트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하락 반전했고 현재는 517포인트까지 내려서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과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지만 기관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현재 코스닥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1.94포인트 하락한 517포인트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중에서 특징을 보이는 업종들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운수장비 업종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차가 0.9%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 쌍용차가 2.7%나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쌍용차는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와 채권단이 회색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면서 오늘 증시에는 강한 흐름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밖에 삼성, 중공업, 대우조선해양도 강보합권 내지는 2%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S&P 중공업도 강보합권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로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에도 매기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LS가 보합권인 반면에 LS 산전이 강보합권, 누리텔레콤은 12%나 급등한 상태고요. PS텍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옴니시스템 역시 13%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다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오늘 전자화폐, 무선인터넷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오늘 다날이 12%나 급등하면서 18,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밖에 모빌리언스, 인포뱅크, 창의 에너지어링은 14%나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 가까운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봐도 전기가스업을 비롯해서 증권업종, 통신업종까지 최근 들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업종들이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업종이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장 초반 상승세를 살리지 못하고 지금 후반부에 낙폭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까지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나타났었던 안도 랠리가 이번 주 들어서는 다소 좀 소진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와 이익 측면에서의 어떤 모멘텀 부재는 결국 수급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소폭 매수위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현재 선물 시장에서 약 4,700계약 매도 우위를 나타냄으로써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이 시장의 낙폭을 키운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약 6원 이상 현재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지난주 환율이 1,130원을 하회하면서 시장 전반의 위험이 진정되는 기미를 나타내 주었지만 이런 과도한 측면이 이번 주 들어 다소 반작용을 보여주는 점 등이 시장에서의 위험 자산 기피로서 시장에서는 나타난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포지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장의 어떤 수급 상황에서의 불균형 그리고 모멘텀 부재 등이 오늘 시장을 약세로 이끌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풀이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멘텀 부재다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후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 쪽도 상황이 좋지 않고 아시아 전체적으로도 장 상황이 상당히 나쁜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마감 앞두고 있는데 투자자들 어떤 점에 조금 유의해야 될까요? 네, 우선 지난주에 시장이 호재가 많아서 올랐느냐라는 어떤 질문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주는 결국은 악재가 해소되면서 시장이 상승을 시도했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런 시장 위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전반적 지수 상승에 대한 저해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런 수급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는 이번 주 대한생명 상장을 시작으로 상반기 삼성생명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 상보사 상장에 대한 어떤 공급 물량 확대 이슈 등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계속 자극할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지수 관련주, 다시 말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지수 변동 위험이 작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종목 선호 현상이 조금 더 짙어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시장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지수 관련주에 대한 대응력보다는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심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수 흐름이 상당히 원활하지 않습니다. 1640선대로 밀려난 코스피 상황을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종목 장세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시장 상황이 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가 좀처럼 지금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도 그다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 선으로 정리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박스권이 좀 상향 조정됐었다가 그 상향된 조정 박스권의 하단 지지선 확인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쪽도 상황이 좋지 않고 모멘텀도 없는 상황이라 우리 증시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박스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월 초만 해도 시장에서는 박스권이 1550에서 1650 정도로 봤었죠. 3월 8일 갭 상승하면서 이 박스권을 한 단계 상향시킨 것인데요. 당시에 미 고용 지표가 호조되고 또 유로존 부실의 우려감 등 대외 악재가 해소됐었는데 그러면서 돌파갭이 발생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작년 9월이나 올해 초에 기록했었던 1700포인트대 저항은 상당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지표가 조정권을 벗어나지 않는 한
박스권의 상향 조정 정도로 대응할 필요 있어 보이고 1700포인트의 저항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응이 좀 제한적이다. 제한적인 지수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몸집이 작은 중소형주로 대응하자는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것은 4월이지만 주가는 이제부터 실적이 반영되는 프리어닝 시즌 진입했다는 관점에서 결국 종목으로 접근하는 바텀업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시장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중소형주 또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 실적 호전주로 접근하는 방법이 주된 전략이겠지만 좀 소외됐다.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소외되고 있는 업종이 있죠. IT와 자동차 좀 무관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의 움직임 역시 무시할 수 없어 보입니다. IT와 자동차 업종을 매수하자는 그런 관점의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투자하자는 얘기가 되면 좀 진부한 얘기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들 종목의 경우는 이제 실적도 이제 괜찮게 나올 그럴 상황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또 지수의 박스권 유지가 가능하려면 이들 종목의 움직임이 하방 이탈 우려감이 없어야 전체 시장의 안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들 종목에 직접 투자는 하지 않아도 항상 관심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지금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경우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중소형 실적 호전주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그리고 또 IT 관련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동차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낙폭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기아차도 한 7%대의 낙폭을 보여줬고 현대차 역시 3% 넘게 급락하면서 시장이 좀 불안감을 많이 들이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자동차 업종 상황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차 말고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일 이평 지지하고 있지만 불안해 보이는 모습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술적 지표 아주 안 좋은 모습입니다. 20일, 60일 모두 다 붕괴된 그런 상태고 오늘은 장중에 120일선마저도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늘 현대차를 거론하는 이유가 이 120일 이평선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또 거론을 하는 거고요. 최소한 전저점 10만 원대는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수급 쪽에서 지금 기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좀 의문시 되고 있는데요. 기관 매도세는 사실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차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3,000원대에서 21,000원대로 밀리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대차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삼성전자나 자동차 업종 모두 이제는 지지선이 확보되어야 하는 그리고 좀 안 좋은 기술적 지표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선 도요타 리콜 사태 이후에 현대차가 좀 잘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왔고,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뭐 내수 시장 부흥 정책도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상당히 낙폭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하나 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원달러 환율이 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자동차 업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자동차 또 펀더멘털적 요인을 살펴보면은 IT나 자동차가 이제 시장의 축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의미도 강하고 또 올해도 뭐 괜찮은 실적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나온 외국계 증권사 부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중국에서의 판매 감소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재료보다는 좀 주가에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자동차만 판매 감소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업 동향이 춘절 효과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자동차 판매 전체가 감소된 것이거든요. 특히 현대차의 경우는 라인 증설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요인도 가세가 되고 있고요. 한국차의 판매가 또 중국 이외 지역에서 호조세 보이고 있다는 점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하락은 좀 지나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과 또 재정 정책의 최대 수혜를 입은 업종이 IT와 자동차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민간 수요, 자생적으로 자동차 판매로 대체될 수 있는가 이 점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수요가 과연 강하게 나타나기에는 지금 경제 지표상으로 약간 좀 무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 업종 올해는 좀 시장을 이기는 업종으로 보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하지만 그래도 지지선은 형성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시장의 박스권 등락이 가능해질 테니까요. 현대차 121선 오늘 무너졌어도 10만 원 선 좀 지지력 확인하면서 시장 대응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121선이 무너졌지만 현대차 10만 원 선을 잘 지지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후장 전략 저희가 어떻게 짜나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중국 시장 부담되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 다시 붕괴가 되고 있고요. 결국 갭 상승했었던 1,650포인트 하단 다시 지지력을 확인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박스권 하단 테스트에 들어섰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형주가 안정되는 걸 확인하면서 종목별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의 움직임을 한번 잘 지켜보고 시장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시장 한번 또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주가가 1647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51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래소는 지금 1% 가까이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0.5%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요. 수급 상황도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기관들이 매도세로 나섰고 장중에 개인들이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전환이 됐지만 워낙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수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엑스파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 홍제지점의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지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기관들의 매물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수급 동향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외국인들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이제 기관 쪽만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증시의 약세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분위기는 장중 이제 오전 장중에 도출된 미국의 금융권 규제 방안의 추가적인 강도 높은 규제안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뉴스화되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의 추가적으로 긴축되는 그러한 흐름 이러한 부분이 악재로 이제 돌출이 되면서 외국인들 선물 수급에서 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오전 10시 정도 부근에서의 선물 1,000계약 정도의 순매수 기조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4,500계약의 선물 순매도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을 안 좋게 하는 그러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 순매수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강도는 굉장히 좀 약화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관 쪽의 매도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특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차익 쪽에 기관 순매도가 이제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그 상승폭을 이제 제약시키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현재 큰 폭의 순매수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10억 정도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은 520억,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약 560억 정도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코스닥 쪽도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 이제 그 외국인들 45억의 순매도와 개인 기관의 이제 약보합 정도의 매수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분위기는 이제 그 코스피 주체별 동향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업종별 지금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봐도 금융업종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외국인들의 매물이 꽤 나오고 있고요. 이 반대로 상대적으로 지금 화학업종 그리고 철강 금속 관련 업종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 구체적으로 수급 상황 중에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 거래소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기아차, 외환은행, 하이닉스, STX, 페노션, 신한지주, 기업은행 순으로 해서 순매수 수량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겠는데요. 대체적으로 금융주들 중에서 조금 이제 순매수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반대로 이제 그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수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2.8%의 지금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신한지주 역시도 그 외국인들 15만 주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0.8%의 그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만 강보합 수준의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종합지수가 이제 하락폭이 커지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그 외국인들 순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 주가 자체의 그 상승 탄력은 더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관들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거래소
순매수 쪽에서 기관들 움직임을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기업은행이라든가 STX, 페노션, 하이닉스, 대우조선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공이 뭐 어느 한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 견인시키는 그러한 역할은 이제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쪽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그 종합지수는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부를 지금 치고 어느 정도 조정을 보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번 주에 그 갭 상승한 부분을 어느 정도 메꿔주는 그러한 이제 G2 리스크의 악재가 돌출되면서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을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금융주와 조선주 그리고 뭐 중공업주들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 매수로 계속해서 하는 분위기 그러한 분위기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장중에 2% 넘게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일종 팀장님께서 뽑으시는 종목 중에 수급도 양호하고 모멘텀을 갖추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뭐 한진해운이라든가 대상, 대우조선 그리고 하이닉스, 고려아연 쪽이 지금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매수를 하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지금 한진해운이라든가 뭐 이런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BDI 지수 상승과 함께 글로벌의 이제 교역량 증가 이러한 부분이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하락폭하고는 상관없이 강한 모습의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STX 페노션이라든가 뭐 한진해운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러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으로서는 이제 그 고려아연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흐름 자체로 보게 되면 올해 전반적인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유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해서 드는 것 같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실적 우량주로서의 값어치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고려아연에 대한 설명을 갖다 한번 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죠. 차트 5115. 자, 우리 고려아연의 이제 차트 계속해서 이제 그 대형주 쪽에서는 상승률 상위에 이제 랭크가 되면서 이제 상승 흐름이 이제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 공이 매수에 동참을 하면서 19만 500원, 19만 원의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흐름은 그렇습니다. 121선까지 지금 저항대에 직면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이 현재의 그 가격대 15만 7,500원에서의 저점 그리고 이 기술적 반등 이후에 나타나는 박스권 흐름 이러한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일정 수준 내일부터 해서 눌림목 구간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8만 5천 원에서 19만 정도까지의 분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21만 원까지 한번 봐도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 조정, 오늘 강세 이후에 나타나는 눌림목 조정에서의 매수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급도 양호하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이제 그 기관과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으로 따진다면 고려아연의 이제 실적과 더불어서 기술적인 상승세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상으로 몇몇 수급이 좋은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해운주도 한번 들어가 있었는데 그 대한해운이 들어가 있어, 한진해운이 들어가 있었죠. 한진해운 최근 들어서 BDI 지수가 3,000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해운주들도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관련 해운 업종도 한번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을 가장 좋은 수급 베스트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 호전주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1만 원 선까지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엑스파일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급등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클럽의 백룡승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이 좀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급등하는 종목들 꽤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선제를 비롯해서 CS홀딩스까지 그 연일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 그 소형주 쪽에 랠리를 이끌고 있는 종목은 뭐 조선선제, CS홀딩스, 그다음에 미래에셋 스펙 1호라고요. 그런 종목 또한 광전자, 동양강철, 한국정보통신, PS텍, 다날 이런 종목들이 아주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조선선제 같은 경우는 16거래일 동안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거래일 동안 12배 가까이 주가가 폭등하면서 시장을 많이 깜짝 놀라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CS홀딩스 역시 연일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주목할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저희가 좀 쫓아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날 정도라면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좀 잠잠하게 있다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다날에 대해서 한번 주목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조선선제라든지 최근 너무 급등한 종목들은 접근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어서 백룡승천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급등주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준비한 종목은 다사로봇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사로봇은 향후 로봇 산업이 자동차 산업만큼 커질 수 있다 이런 시황이 있는데요. 현재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한번 선취매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전 고점인 4,500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어떤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거로 예상되는데요. 자, 보합권이라면 한번 매수에 가담을 해보고 최근에 3일 동안 저점인 3,900원을 지지라인으로 보시고요. 특히 R러닝 관련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진로봇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향후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다사로봇 3%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역시 2% 넘게 오르면서 급등세를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사로봇에 대한 흐름 한번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 다사로봇을 비롯한 급등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라스트 성공 전략.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자 메시지로 샵 5588번에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을 가지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동소문지점의 신종익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수가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네. 초반과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0.8% 정도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지금 저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나가는 게 좋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속에 좀 악재를 찾는 모습이 시장에서 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주체도 큰 폭의 매수세는 아니지만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양상에 선물 매도세가 좀 강하면서 시장을 좀 짓누르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에 좀 악재가 나왔죠. 중국 지수율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고 미국의 금융 규제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충하면서 중국 상해 지수가 3,000포인트를 이탈을 하면서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8포인트에 육박하면서 전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종합주가지수상 보면 그 상승 모멘텀 좀 추가적으로 1,700선의 돌파 시도의 흐름이 이제 좀 갭상승 이후에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악재를 찾아가는 구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는 좀 조정폭이 있어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제지표 전체적인 악재 대부분 중국의 지준율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차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체적인 큰 악재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거든요.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대한 부분도 규제안도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큰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속에 좀 가격 메리트를 줘야 되는 시장이 그런 쪽에 좀 악재를 찾는 속 아니냐. 그렇다면 전체적인 종합주가지수는 21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하고 있는 1628포인트 선 정도가 적정 좀 조정 구간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너무 불안하게 느끼실 필요 없고요. 네. 악재에 대한 부분 좀 둔감하게 반응하셔도 좀 저점 매수의 기회를 좀 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악재에 좀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셨고 이럴 때일수록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도 유효하다는 전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저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 관심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전체 오늘 제가 두산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을 좀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 오늘 좀 하락폭이 좀 강한 편입니다. 지금 현재 22선 이동평균선까지 18,950원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지하면 준비가 안 됐나요? 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중국 굴삭기 시장이 예상보다 좀 호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 2월달에 거쳐서 그리고 3월에 거쳐서 3,300대의 굴삭기를 굴삭기 판매가 예상이 돼 있는데요. 네. 1, 2월달도 서프라이즈였고 3월달도 서프라이즈다. 오늘 좀 눌린 폭은 아까 중국에 대한 악재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발 악재가 나왔을 때 중국 관련주들이 항상 강하게 눌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공작기계 부분도 내수 중심으로 인해서 회복세가 완연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 종목에 좀 올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유력시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하고 자회사 D2에 대한 이제 밥캡 앞전에 D2라는 상으로 변경을 했는데 밥캡이라는 회사에 대한 부분이 올해 미국의 SOC 사업에 대한 투자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실적이 구조조정폭도 좀 강했었고 적자폭이 좀 감소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네. 1분기에 대한 그 실적 기대치가 상당히 좀 턴어라운드 기대에 대한 부분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 오늘 18,000 제 목표가 지금 18,800원대 아까 보고 나왔는데 네. 출발을 할 때는 지금 현재 19,000원 이하에서는 좀 저가 매수에 동참하셔도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21,000원 앞전 고점이었는 21,700원 찍고 21,000원 정도의 그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고요. 단기 목표가로. 네. 중기 목표가로는 업황과 턴어라운드 호조에 의해서 23,000원에서 24,000원까지 좀 긴 호흡을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매 구간은 이 저점, 아래 저점이 17,500원 선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 좀 중기적인 관점과 올해 턴어라운드 1분기 실적 호전에 맞물려서 좀 저가 매수에 동참하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의 내수 회복세가 상당히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고 미국 시장에서 밥캣의 적자폭이 감소되는 것도 두산 인프라코어의 실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로 21,000원 선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24,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5588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된다고 재차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의 목표가와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까지 정확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자 하는 종목들, 이 종목당 시간 제한이 어느 정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네,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 넘으면 경고음이 울리니까 이 점 꼭 참고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림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96,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건설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대림산업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대림산업 기본적으로 지금 하락을 이번서 전체적인 큰 하락세에 의해서 가장 못 올라오는 업종이 건설업종입니다. 그 안에 이제 대림산업이 좀 있으셔서 좀 답답하신 심정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9만 원대라면 거의 고점 수준에 놓여져 매수가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대림산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내수 아파트 시장의 건설은 가장 리스크가 좀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리스크에 대한 부분, 건설 업종의 리스크라는 부분이 국내 그 주택 시장의 미분양에 대한 그 가장 핵심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타 건설주보다도 그에 대한 리스크가 좀 높다. 거기에 대한 부분 지금 단기적으로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9만 원대 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지금 7만 원대 초반에 저점형성 쌍바닥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근데 지금 업황의 개선이라든가 좀 그 주택 시장 미분양에 대한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눌려져 있는 모습이고 기관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조금 비싸게 사셔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리바운딩이 나온다면 8만 원 수준까지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인 하향 이탈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네. 현재 7만 1,000원에 이때가 이탈하시면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해 보이고요. 리스크 아직 건설 업종에선 가장 대림산업이 좀 리스크해 보인다.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수급적으로도 한 단계 레벨 다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8만 원대에 조금 비중 축소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대림산업 매수가가 9만 원이 넘었는데 현재가가 지금 7만 원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 건설업종 중에서도 대림산업이 좀 불안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지금 하한 쪽으로 좀 많이 내려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빠르게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기계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2,805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를 갖고 계십니다. 한신기계 지금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손실권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원자력 테마의 좀 깨끗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다른 원자력 테마의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을 하면서 좀 더 원자력 테마로 부각되면서 좀 급하게 오른 종목에 속합니다. 지금 현재 단기 지지선 라인의 추세선에서는 현재로 봤을 때는 2,400원 정도 수준을 놓여져 있는데 지금 현재 부분을 봤을 때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전체적인 거래량들이 감소해지면서 조금 시장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가 수준을 못 넘긴다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전체적인 부분은 하향 이런 부분들은 실적보다는 실적의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올라온 주식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술적 패턴이 좀 무너지신다면 조금 손절매 대응을 하시는 부분이 좋아 보이는데 하반기로 갔을 때 원전에 대한 수주라든가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멘텀은 아직도 유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거래량들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한 차례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 들어가셨다면 손절매 라인을 2,400원, 2,300원 라인이 무너지면 손절매 라인으로 들어가신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긴 모멘텀을 원전 수주와 우리나라의 원전의 동력으로 보신다면 조금 더 긴 호흡에서는 좀 3,000원대 이상 다시 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긴 흐름에서는 좀 유지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2,300원 선이 손절가 라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뭐 앞으로도 원전 수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3,000원 선 이상을 또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한신기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S에너지에 대해서 상담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1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입니다. S에너지가 현재 16,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권에 들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S에너지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 오랫동안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약 3개월간의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모습인데, 실적이라든가 향후 뭐 삼성전자의 태양력 부분을 분사한 회사인데 이 분사하고 나서도 상당히 수익성 모멘텀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주가 수준은 싸다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태양광에 대한 그 성장 모멘텀이나 지금 전체적인 큰 흐름의 박스권 이탈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가지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태양광 앞으로의 진출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가지고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별로에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음봉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안 쫓아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라든가 어차피 그린에 대한 큰 축으로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신다면 좀 더 중기적인 목표를 가지시고 2만 원대 이상에 대한 목표가를 가지시고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지금 60일 이동 평균선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16,000원대 초반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거의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지지선 역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좀 중기적으로 좀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면서 단기 목표가 일단은 18,000, 고점인 18,000원 수준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기 목표가 23,000원 정도까지는 좀 더 유지하시면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S에너지 23,000원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지금 현재도 수익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손절가 라인은 잘 한번 지키시고 앞으로 중기적으로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지텍 시스템이 맞는 것 같습니다. 2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4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디지텍 시스템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변동성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디지텍 시스템 대표적인 이제 터치 관련 종목군들인데요. 지금 터치 스크린 관련주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항막 방식하고 정정막 방식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업계에서 보기에는 정정막 방식의 대세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두에 대한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반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부분이 멜파스하고 S맥, 디지텍 시스템 이 세 업체로 압축될 수 있는데 대세인 정정 용량 방식에서는 멜파스와 S맥이 90%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디지텍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매출에 대한 부분이 대세 흐름에 좀 안 맞고 있다는 얘기죠. 큰 흐름에 봤을 때는. 그리고 요번에 좀 주가가 레벨 다운하는 역할을 보여줬던 부분이 삼성전자의 단가 인하 압력입니다. IT 업체들이 갖고 있는 단점인데요. 어떤 메이저급들의 회사 본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전반 산업의 가격이나 단가 인하 압력이 높아진다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분은 우려로 인해서 전체적인 증권회사의 목표가 하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기술적 반등 이 하락 추세가 일단 박스권을 이탈한 상태입니다. 하락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한 어떤 새로운 동력을 찾지 새로운 이 경쟁에 대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이 박스권 하단 수준 정도 23,000원 언저리 22,500원, 23,000원 언저리에 대해서 손절매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단가 인하 압력이 들어오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표출이 됐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손절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려해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한 전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디지텍 시스템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대가 좀 손실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23,000원대에서는 손절 라인을 좀 형성을 해서 관심을 두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림산업, 한신기계, S에너지, 디지텍 시스템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7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비중이 40%입니다. 앞서서 건설주 한 종목을 또 살펴봤고, 그리고 또 앞서 살펴봤던 그 종목들 대부분이 또 손절 라인 많이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네. 이번 현대건설 역시 좀 손실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가 수준이 7만 원대에 사셨기 때문에 좀 더 부담스럽긴 합니다. 네. 근데 대림산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 아파트 사업보다는 해외 플랜트, 중동 국가들의 플랜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또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주식입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부분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쿠웨이트 시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쿠웨이트가 경제개발 4개년 계획이다라고 지난 2월 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쿠웨이트에 대한 부분이 한 1,000억 불 정도의 4년간 투입하겠다. 플랜트에 대한 부분의 사업 부분을. 그렇다면 이 부분의 수혜는 어떤 종목이 있겠느냐라고 보시면 현대건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쿠웨이트 쪽에 업력을 지닌 건설사라고 국내에서는 대표적이다라고 현대건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외발 수주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모멘텀들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목표가에 대한 부분 지금 매수가가 워낙 비싸시기 때문에 조금 더 7만 원 단기적에 대한 부분은 7만 원 따위 목표가 매수가에 언저리 오시면 좀 손절매 라인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전체적인 성장 동력과 그리고 올해의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동 국가들의 그 플랜트 발주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2, 4분기부터 도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중기 시각을 가지시고 좀 긴 모멘텀을 가지시고 조금 더 보유 전략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나아 보이는데 일단 단기 매수가 정도가 7만 원대에 육박을 하면 단기 손재미 라인이라고 보여주고요. 장기적인 목표가로는 한 지금 78,000원에서 8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좀 더 주가의 트렌드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2월달 2, 4분기와 3, 4분기의 중동 국가의 플랜트 수주에 대한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고, 지금 현대건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조금씩 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8만 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림산업, 한신기계, S에너지, 디지텍 시스템, 현대건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현재 이 종목들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이 낙폭을 조금 회복했습니다. 0.7% 하락한 채 현재 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650선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낙폭을 어느 정도 완화했습니다. 0.2% 하락한 518포인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섯 종목 한번 살펴봤고 계속해서 발빠르게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명전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884님께서 세명전기를 9,12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0%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3887번님께서도 세명전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세명전기 비중이 상당히 큰 것 같거든요. 네, 단기 트레이딩 목적으로 좀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어제 조금 대운봉이 연출이 됐는데 거래량을 봤을 때 네.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트렌드 안에서 지금 5일선을 유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봉으로 끝난다고 장 막판까지 대응해서 크게 거래량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양상에 어제 거래의 3분의 1, 어제 좀 거래량이 좀 많았던 편이어서 일단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양봉이 전체적인 흐름이 굳혀지는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좀 주가가 재료에 의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연출이 되지 않고 장막판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락 추세를 좀 전환한다, 분봉상 하락 추세를 좀 전환한다라고 보여지면 조금 단기 손절매를 하시는 게 좀 더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좀 나아 보이고요. 전체적인 오늘 양봉상 그대로 굳히고 끝난다라고 그러면 어제 거래량을 좀 더 이어지는 구간에 넘어가는 구간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응을 이런 종목들은 좀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이는데 오늘 종가 부근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거의 양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전략과 내일 전략에 대한 거래량이 좀 더 수반이 되고 오전장에 큰 흐름의 낙폭이 보이지 않는다면 좀 유지하시면서 이 단기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세명전기에 대한 말씀은 좀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방안이 좋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손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100% 비중을 두는 그런 모험은 감행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종목도 올라와 있습니다. JC현에 대해서 상담 요청하신 분이 계신데요. 비중을 20% 갖고 계시고 매수 가격이 3,18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윈도우 7 관련주에서 JC현도 한때 사랑을 크게 받으면서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JC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JC현 같은 경우는 윈도우 7에 대한 대표적인 JMI와 관련해서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윈도우 7에 대한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JMI를 비롯한 본질적으로 그렇게 실적으로 도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제 1차 상승은 앞전에 벌써 2009년 전에 앞전에 일어나고 지금 2차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가 수준에 대한 부분을 이익이 쫓아오느냐 못하느냐 지금의 평가의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원대의 매수가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단기 4일 연속 음봉을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권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단기 반등에 대한 영역권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앞전에 이쪽에 대한 지금 봤을 때 2월 달에 거래량이 워낙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위로 뻗어나가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000원대에 육박을 하면 3,400원, 3,300원 선에 정도 일단은 매도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조금 보유를 하시는 게 그리고 단기적으로 아직 성장 모멘텀이 크게 뚜렷하게 실적이 도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그리고 큰 모멘텀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은 좀 자제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3,300원 정도에 오시면 매도가를 좀 정하시는 게 좀 더 나은 전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3,000원 선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JC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호남석유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호남석유 1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 비중이 50% 현재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남석유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요 시간 나오기 전에 앞에 시간에 그 아침 방송에 좀 나갔었었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호남석유화학 같은 경우 올해의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초에 제가 그 시간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호남석유화학 전체적인 중국 위안화라든가 내수 회복에 대한 화학주들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충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 올해의 기관들 외국인들이 상당히 관심 종목군으로 포함을 시켜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트렌드 안에서는 제가 보기엔 15만 원 선에서 18만 원 선까지도 좀 긴 호흡에서 호흡을 해보자. 올해 조금 조정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 안에서는 일단 이익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돌리면서 지금 11만 5천 원 수준이 이탈하면 네. 단기 대응을 해보셔도 되겠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호남석유 차트상으로 살펴봐도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12만 원 선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좀 낙폭이 있습니다. 1.5% 정도 급락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수익도 좀 나신 상태고 하니까 조금 더 인내를 하시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발빠르게 한번 해봤고요. 이어서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고 뭐 월요일부터 하락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는데요. 네. 내일은 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번 주는 본격적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가 굵직굵직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상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악재 여러 가지 부분들 지금 중국의 새로운 악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위로 올라갈 시 상승 트렌드에 발산을 해줘야 되는 시기에 못 가고, 부침이 좀 갇혀져 있는 흐름에서 악재 도출, 그리고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에 좀 불확실성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좀 이번 주에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30선에 대한 부분에 지지선을 놓으시고 1620에서 1630선의 지지선을 놓으시고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좀 공격적인 대응보다 하락시마다 저가 좀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과 박스권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매도 전략을 좀 쓰시면서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늘려가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해 보입니다. 네, 일단은 좀 부진한 지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난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신종익 과장님의 관심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재 가격이 19,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8,000원 선으로 좀 내려오면은 매수라는 게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1차적으로 21,000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고 중기적으로는 24,000원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산 인프라코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의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미국 시장에서는 밥캣의 그런 좀 손실이 감소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종익 과장과 함께 종목 상담을 한번 받아봤고요. 관심 업종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스트 성공 전략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지금 현재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요. 0.01% 다시 상승하면서 시장 상황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후반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수준에서 현재 마감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1% 넘게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홍콩 H지수 역시 1.7% 급락하고 있고요. 대만 지수 역시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1%대 낙폭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만이 비교적 선방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우리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주요 경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